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애터미 사업의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왜 애터미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심도 깊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예, 확신, 인사이트를 얻고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네. 이현사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질의응답 시간도 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김정남 본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타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손동관 국장님께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좀 난감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오시는 분들의 그 애터미 정도가 어떤지 제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애터미를 접하시다 보면 애터미의 본질적인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저는 그냥 보상 플랜 쪽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왜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이제 직급은 그 7단계 중에서 중간인 스타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이제 클럽이 있는데요. 연봉 1억 클럽인 리더스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 1,000만 원 사이, 연봉 그 월 2천만 원 이하 그 사이를 좀 소득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이 직업을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는 보험 세일즈도 했었고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 등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를 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다가 여러분 혹시 세일즈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과 이 방문 판매죠. 세일즈를 하는 것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보험 세일즈는 잘했지만 어떤 그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요. 제가 또 아주 단순한 노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택배 기사도 했었고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고요. 음, 이제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직업, 돈 버는 일로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는데 저도 역시 다단계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단계는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굉장히 거부를 하다가 제가 우리 스폰서님들이 세미나를 한번 와봐라. 진짜가 나타났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 뭐 나를 위해서 오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거부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하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말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 화면 나와. 공유 되고 있죠? 네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 이야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에요, 결국은. 예, 유통하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그 소비의 패턴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애터미도 수없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사업 설명할 때는
온라인 쇼핑몰에 오신, 애터미 온라인 쇼핑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애터미의, 마트와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혜택의 차이점,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요. 아, 네. 애터미 컴퍼니의 모토가 있어요. 사운. 혹시 그 사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준원 사장님. 네, 혹시 사운, 애터미 사운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애터미 네, 사운은요,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고 겸손히 섬긴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애터미 사원인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애터미 사원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애터미 회사의 어떤 정신, 이 회사의 창업자인 박한길 회장님의 그 진정어린 마음이 이 사원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요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애터미 비즈니스 북이라는 거예요. 보이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번역판도 있어요. 네, 요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의 본사에서 사업 설명의 자료로 만들어주는데 이 사업 설명의 자료 첫 번째 1장이 나오는 것이 애터미 사원입니다. 그래서 왜 회사가 회원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이걸로 사업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사원을 맨 첫 번째 놔뒀을까?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호주에 계신 아주 귀하신 사장님들께도 요걸 한번 나눠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을 그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너 자체가 소중해. 내가 무엇 때문에 네가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그냥 너가 좋아. 그냥 너 자체가 소중해.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박한길 회장님이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사람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화 삼지 않겠다. 네,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성공.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객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경영한다입니다. 저는 경영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경영하고 계신가요? 근데 특별히 생각을 경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사는 분들은 이곳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경영한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겸손히 섬긴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요, 성공을 하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애터미 사원이고요. 간단히 한번 봤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진짜로 넘어갈게요. 당신의 경제력은 안녕하신가요? 그래서 나의 경제력과 내 경제 지수 셀프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나는 여기에 몇 가지에 해당되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셀프 체크리스트거든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네.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연체시킨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가 아니다. 우리 집 아니다. 월세든 전세다.
나에게는 1억 이상의 현금성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가 1억 이하다. 그 다음에 현재 월소득이 내가 소득하는 게 평균 이하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 아,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은 내가 은퇴를 할 거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어줄 재정 수단이 없다. 예, 그다음 월급 외에 나는 추가 소득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양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 내가 늙으신 부모님이 있다거나 아직 출가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내가 질병이나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 경제적인 대비책이 없다. 예.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거든요. 예, 각자가 체크하셨나요? 성적표가 어떨까요? 각자가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발표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체크한 게 한 3개 미만이야. 3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 그러면 내 재정 상태는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4개에서 6개 정도예요. 4개에서 6개면 내가 추가 소득이 필요한 거죠. 못 먹고 살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내 체크가 6개 이상이야. 7개에서 10개야. 그러면 내 재정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가서 제가 이 체크된 게 몇 개인가 봤더니 거의 제가 여기에 10개 정도가 다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속빈 감정이었던 거죠. 남들은 몰라요. 제가 그런 상태인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더라. 저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제가 이런 재정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몇 개를 체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를 체크하셨든 경제 상태가 양호하든 아니면 좀 추가 소득이 필요하든 내가 지금 열악하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해답이 있잖아요. 애터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터미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우리가 이제 좀 현실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한 현재와 막막한 미래, 우리는 괜찮을까요? 자, 저도 제가 이제 지금 뭐 한국 만으로 55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6살에 한국 나이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막 제가 뭐 유흥을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는데 왜 나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까? 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다 만족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회의 흐름과 이 세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막연한 아주 그 정보가 없는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함. 뭔가 돈이 더 벌고 싶은데 왜 난 점점 어려워지지?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직업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I, 인공지능, 기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챗GPT,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챗GPT로 하잖아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력,
그걸 대신하는 직업군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예전에 그 누구지? 바둑. 이세돌하고 AI가 바둑을 두는 이거부터 AI가 시작을 했는데 불과 한 십몇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걸 길게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기후변화, 예기치 않은 질병,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걸로 전 세계가 엄청난 강타를 입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산불 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 식량난 벌어지고요. 뭐 상추 가격 한국에서 너무 비싸거든요.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현진 사장님께서 아실 텐데요. 이런 거. 또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고령화죠.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는 되게 축복이지만 중요한 건 준비가 안 된 채로 우리가 노후가 너무 오래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 고령화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사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호주는 어떤지 모르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1위예요. 그런데 이 고령화가 됐는데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노인 빈곤율도 1위예요. 여러분, 2072년도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65세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오래 사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기간은 적은데, 일자료는 줄어드는데, 일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고소득자도 부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추가 수입을 위한 부업 경험의 여부가 보면은요. 월 500만 원의 소득자들이에요. 좀 고소득이죠. 이런 사람들도 추가 수입을 위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 500에서 700만 원은 그 되게 좀 괜찮은 직업으로 통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추가 수입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업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한국도 지금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예전에 200만 원이 돈의 200만 원 가치가 아니에요. 네. 예전에 200만 원으로 뭐 살 수 있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한 5년 전에 가도요. 한 5만 원 정도 들고 가면 뭐 이런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많이 사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만 원 들고 가도요. 마트에서 몇 가지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대비 결혼. 우리 한국은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출산해서 그 아이가 독립을 하는 데까지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를 낳지 않은 그냥 다 통틀어 보면은 돈이 문제예요. 예, 이거 한번 우리 현실을 보고요. 자, 마르지 않는 샘물 시스템 소득. 아마 이거 여러분 이제는 이게 좀 보편화되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모든 직업은 이 네 가지에 다 들어있대요. 네 가지. 첫 번째 직장인은 엠플로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있는, 일할 때가 있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자영업인데요. 엠플로이는 뭐냐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식당, 옷가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서 영어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문자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직장인은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장님께 고용당해서 약속한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받는, 월급 받는 거고요. 셀프는 그냥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예요. 내 노동력을 내가 사서 그냥 내 노동력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신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저 엔터프리너. 에? 엔터프리너.
엔터프리너. 네. 제가 이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엔터프리너라고 하는 이 사업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 이연진 사장님께서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뭐 공장도 하고 자영업하고 그럼 뭐 하세요? 그럼 사업하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도 사업가도 이 차이가 뭐냐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나 소유하고 있지 않나 이 시스템 차이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가 하는 직종에서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 자리를 비워도 되냐. 그래도 돌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10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내가 큰 공장을 하든 내가 한 3개월 안 나가. 근데 안 돌아가. 타격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사업가들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에 투자가가 뭐냐면 인베스터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지금 돈 벌고 계세요? 다 돈 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들 아니에요? 네. 저는 직장인 영역에서 계속 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인의 한 95%는 다 여기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결국 100%가 돈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이라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중산층이 있어서 여기에서 돈이 그래도 한 30%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극화극이 돼서 이쪽 사업가 투자가 쪽에서가 거의 돈이 90%가 돌고요. 이쪽 직장인 자영업 쪽에서는 20, 30%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사업가 투자가 쪽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공만 했다 그러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요. 커피숍 너무 많습니다. 식당 너무 많아요. 미용실 너무 많습니다. 왜? 접근 방법이 쉽거든요. 편의점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자영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잘 되냐? 잘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어느 돈을 갖고 있냐면 이쪽이래요. 사업가 투자가. 아십니까?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 되게 중요해요. 종잣돈. 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도 연봉 1억을 벌려 그러면요. 정말 쎄빠지게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 돈을 예를 들면 잘 굴려. 그러면 그 돈이 쉽게 돈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 돈을 버는 그 어떤 시스템을 창출해내면 그때부터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보자는 것은 뭐냐면 왜 이걸 보냐. 자, 그럼 애터미는 어느 쪽에 있냐. 애터미는 이런 자영업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일즈들 있잖아요. 보험 세일즈들, 변호사, 뭐 이런 방문 판매업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자영업에 속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연예인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연예인 자영업 쪽에 속해 있습니다. 변호사 자영업에 있어요. 개인 병원 원장, 개인 병원 내가 진료보는 사람, 그 사람들 자영업에 있습니다. 고소득이지만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 내 몸값이 높지만 뭔가 나이가 들거나 뭔가 인기가 떨어져.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금방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요. 근데 애터미가 어느 영역에 있냐면 이 사업가의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소유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득이 애터미에서 한 1200만 원, 1500만 원? 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는 한 3개월 떠나 있어도 돼요. 일하지 않아도 그게 내 매출이 여기에 들어가면 소비의 멤버십이 계속 전 세계에서 애터미 제품을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멤버십의 시스템을 제가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터미는 뭐를 만드냐면
나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서 소비를 하는 멤버십을 계속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소비?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쓰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죠. 쿠팡 사장님인 거예요. 네, 난 애터미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소유하고 있으면 애터미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애터미는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이 창출 가능한 비즈니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빌 클린턴, 김태수 박사라는 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경제 박사님이고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기요사키, 심지어 트럼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요. 네, 이 트럼프도 엄청난 기업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자, 빌 게이츠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지 않았으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트럼프도요. 내가 사업을 쫄딱 망하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다시 재건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했어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서적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나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좀 공부하게 됐어요. 네, 우리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모든 부자들은 노동력에 관심이 없대요. 우리는 막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일본계 미국이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썼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읽었는데 말 그대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빠가 둘이야. 부자 아빠도 있고 가난한 아빠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청소년 시기에 엄청나게 부자 아빠는 그냥 청소년 시절에 그 알게 된 멘토 아빠야. 근데 가난한 아빠는 생물학자 아빠죠. 나를 낳아준 아빠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진짜 가난한 아빠는 내 아빠가 가난한 아빠가 아니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진짜 아빠의 직업은 뭐였냐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 교사인 아버지를 가난한 아빠라고 비교했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아빠랑 부자 아빠가 나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난한 아빠, 우리 선생님 아빠는 얘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너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너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아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너는 평생 교육을 해라. 갈고 매일 닦아라.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부자 아빠는 너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 부자 아빠는 너가 늘 공부하는 거에, 정보를 얻는 거에, 인생을 갈고 다니는 거에 게으리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자 아빠는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난한 아빠는 너 빚지면 안 된다. 맨날 빚내면 안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부자 아빠는 너는 빚을 내도 되는데 단 언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 때. 계속 부자 아빠는 시스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말이 앞서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게 있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라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나? 돈 버는 시스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점 있잖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여러분 프랜차이즈점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요. 성공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런데 엄청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스타벅스 하나 내려면
10억, 15억, 20억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림의 떡이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냐?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너희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한국말로 다단계인데요. 다단계 어땠어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딱 현혹을 하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저도 했어요. 네트워크. 근데 정말로 현실로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